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원피스의 조로가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조로가 상현유, 다키우타로 남매,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텐구가 대치하고 무한성에서 코쿠시오와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정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쿠시오와 무자의 교차혈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태. 무자는 여러 개의 촉수를 꺼낸 뒤 압도적인 파워로 밀어붙이려고 했고, 지금까지 만났던 귀할대 검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에겐 그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무잔의 촉수 숫자만큼 다르욕 참격을 날려 베어버렸고, 그 뒤 무잔에게 접근한 뒤 그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이딴 공격 따윈 재생해버리면 그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모르느냐? 라고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칼에 베인 무자는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의 재생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이런 능력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쿠시보의 칼에는 어쩐지 코쿠시보만의 기기가 아닌 낯익은 기기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무자는 일단 코쿠시보의 공격을 계속 맞다가는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한성에 있는 모든 오니들에게 당장 반역자 코쿠시보를 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역시 추하게 1대1 싸움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자의 명령에 따라 코쿠시보 쪽으로 몰려오던 오니들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무한성을 관리하고 있던 나키메는 무잔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한성 결계 안으로 수많은 귀할대원들이 침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크크,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되었군. 무잔, 넌 나와 끝장을 봐야겠는걸? 이라고 말한 뒤 저 멀리에 있는 조를 보고서 역시 살아남아 이곳까지 도착했구나. 어서 오니들을 처단하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거라 라고 했죠. 무자는 코쿠시보의 반란에 때맞춰 귀살대 검사들이 들어왔다는 건 우연일 수가 없다며 분명 누군가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에서 타마요의 모습이 보였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준비해놓았던 계획, 무잔 넌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와 타마요는 무잔을 제외한 오니들 중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오니로서 무잔이 예전 어떠한 검사에게 패배했다는 걸 아는 유의한 오니들이었죠. 어느 날 코쿠시보는 타마요와 마주치게 되었고, 타마요와 코쿠시보는 서로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라는 걸 알았는데, 코쿠시보는 굳이 전투용 오니도 아닌 타마요와 싸우는 것에 흥미가 없어 그냥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마요는 오니들 중 유일하게 코쿠시보만이 무잔에게 맞설 수 있는 실력자임을 알았고 그의 속마음을 떠보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강자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검술이 우위라는 걸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 그리고 평생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리이치도 결국 폐호흡으로 무잔을 죽이지 못했기에 자신의 사례호흡이 무잔을 꺾는다면 그 열등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수많은 오니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그들을 통솔할 수도 있으며 코쿠시보의 칼에는 무잔의 재생력을 막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타마요는 코쿠시보에게 내가 무잔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당신에게 협력할 테니 당신은 좋은 타이밍 때 무잔을 처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언젠가 이변을 일으킬 인간검사가 나오는 상황. 코쿠시보는 잠재성이 뛰어난 조를 보고 그를 패배시킨 뒤 징표로서 자신의 칼을 남겨두었고, 타마요는 이후 코쿠시보의 칼을 가지고 있는 조를 보고서 때가 왔음을 알아채게 된 거였죠. 그래서 코쿠시보가 타마요에게 연락을 취해 무잔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하면 타마요가 귀할대 당주에게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 코쿠시보의 싸움을 방해하는 오니들을 상대하게끔 한 거였습니다. 조로와 귀할대 검사들이 무한성에 들어가자마자 각자 흩어져서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조로의 앞에 수십 마리의 하얀급 오니들이 몰려들었죠. 조로는 그의 칼을 빼들며 강한 위압감을 뿜었고, 그 위압감을 느낀 오니들은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조로는 그 틈을 타 빠르게 움직여 오니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런 조로의 기척을 느끼고 빠르게 뛰어온 상해삼 아카자는 금세 엄청나게 강해진 것 같은데?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조로는 아카자를 보고서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아카자와 그대로 격돌하게 되었죠. 아카자의 빠른 공격은 조로의 삼도류와 맞부딪혔고
아카자는 자신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조로를 보고서 템포를 더욱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내비치는 세계를 깨닫고 몸에 익숙하게 된 상황. 아카자가 속도를 올렸음에도 오히려 아카자의 몸에 상처가 더욱 많이 생기게 되었죠. 아카자는 예전 조로에게 느꼈던 기이한 포스가 마치 코쿠시보가 내뿜는 기운과 비슷하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지금껏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던 무의 경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로는 너도 굉장히 강한 녀석이지만 난 여기서 너에게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널 베고 나는 거미눈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죠. 아카자는 그 말에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자존심이 들키게 되었고 내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전력을 보여주겠다며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연해 날렸습니다. 조로는 그대로 헤어업 시연 후 세자로의 칼로 쏟아지는 아카자의 펀치를 막아내기 시작했는데 아카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주먹에 타격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건 마치 예전에 코쿠시보에게 도전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생각나게 했죠. 조로는 아카자의 공격이 끝나자 이제 다 한 거냐?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으로 조로의 투기를 읽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조로의 투기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치 9자루의 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았기에 어떻게 피해야 할지 순간 당황했죠. 그 순간 이미 조로의 칼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린 후 지나갔고 조로는 아카자에게 너에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건 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상윤이 도우마는 수많은 귀살대 주들과 대치해 싸우고 있었는데 주들은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 도우마는 여유를 부리며 그들을 도발하고 있었죠. 초조로가 그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사니미가 그런 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먼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철퇴가 날아가더니 여유롭게 웃고 있던 도우마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그쪽에는 암주 교메이가 우뚝 서 있었죠. 교메이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기에 도우마에게 접근하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했던 것. 거기에 교메이 바이오의 폭풍이 도우마의 미세한 냉혈정들을 날려버렸고 쿄조로와 사네미는 지금이 기회라며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도우마는 급하게 몸을 재생시켜 반격을 해봤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사네미의 희열 냄새를 맡게 되었고 순간 엄청난 현기증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 쿄조로는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뛰어들어 도우마를 베어버렸고 교메이 역시 바이오업으로 도우마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무장과 싸우고 있던 코쿠시보 역시 무장을 점점 압도해가며 몰아붙였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도 해내지 못한 무장 퇴치를 자신이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기 시작했죠. 무장은 지금이라도 무한성에 있는 오니들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힘을 더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카자도 그렇고 도우마도 그렇고 귀할대 검사들에게 퇴치당해버린 데 했고 다른 수많은 오니들도 이미 대부분 죽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무장은 나키메에게 당장 이것들을 모두 무한성에서 내보내라고 했고 무한성에서 강한 빛이 일어나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게 되었죠. 무자는 나키메에게 나까지 내보내면 어떡해 라고 화를 냈는데 자세히 보니 나키메 옆에는 타마요와 유시로가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계속해서 코쿠시보에게 베이고 또 베이다가 타마요의 약 효과로 인해 재생력이 떨어져 몸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코쿠시보의 반대쪽으로 뛰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마주친 게 바로 조로. 조로는 네 녀석이 우리 가족들을 죽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곧바로 해외호흡 도끼리 참수를 시연해 부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쿠시보는 조로에게 결국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조로는 드디어 네 녀석을 뛰어넘을 차례구나 라고 하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요리이치의 일륜도에 스며들자 요리이치의 칼은 휘황찬란한 길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 위압감은 코쿠시보에게 마치 예전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와 대치할 때의 긴장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코쿠시보의 검과 사콘지의 검을 땅에 꽂아 넣은 뒤 요리이치의 일륜도만을 잡고 자세를 잡았고 코쿠시보에게 검사의 싸움은 인력으로 끝내는 게 가장 낭만적이지. 각자 최강 기술로 맞대어보는 거 어때?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씩 웃은 뒤 이 시대에 이런 낭만을 가진 검사가 또 있다니 라고 하며 달의호 발도 자세를 취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몸을 계속해서 탐색하다가 동시에 뛰어들었는데 코쿠시보는 순간적으로 조로의 해외호흡에서 요리이치가 겹쳐 보였고 그 순간 예전 자신이 패배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정신집중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조로는 자신을 보고서 틈이 생긴 코쿠시보의 모습을 간파, 이자를 꺾고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그대로 해외 사자의 노래로 코쿠시보를 스쳐 지나갔죠. 결과는 코쿠시보의 패배. 코쿠시보는 결국에 마음속 깊이 요리이치라는 존재 때문에 자신은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조로는 자신이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벌어진 차이였습니다. 조로는 코쿠시보의 목을 벨 때 요리치의 일륜도에서 요리치의 과거 기억을 읽게 되었고, 그 두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자 조용히 소멸해가는 코쿠시보를 보고서 그동안 수고했다며 눈을 감고 묵념을 했죠. 그리고 눈을 다시 뜨게 된 조로, 자신은 어떤 거대한 배에 타 있었고 어떤 시끌벅적한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니 루피가 "오, 조로가 깨어났다. 웬일로 깊은 낮잠을 타자네?" 라고 물었고, 조로는 "신기한 꿈을 꿨다. 검슬의 검자도 모르는 것들이 설치는 세계가 있더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캐릭 코쿠시보 아카자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로의 모습을 대비해 풀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